8월 21일 수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에서는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 행복 스케치에서 첫 초대석 시간이 우리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리고 벌써 이제 2달의 시간이 흘렀네요. 네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이 치과라는 병원도 특별히 좀 더 바쁜 시기라는 게 존재를 하나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보통 연말이 다가오면서 좀 바빠요. 연말? 네, 그 이유는, 네. 연말 이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보험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 문제 때문에. 네, 그 때문에 바쁘고, 또 학교가 또 이제 그만뒀을 때 방학 때 좀 바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방학이 끝나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는 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신경 쓴다고 네, 조금 덜 바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치아 문제를 생각하셔가지고 또 네. 오시고 그리고 또 세금철에도 좀 덜 바빠요. 그렇군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세금 네네. 낼 때도 보면 그 주나 이럴 때 좀 덜 바쁜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네, 그리고 네. 또 땡스기빙 이럴 때도 이제 뭐 여행 계획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좀 다른 또 이제 계획들도 많고 네, 다른 지출들도 또 많아지니까. 네, 그건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네. 저희 병원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치과에도 그런 게 또 존재하는군요.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 계속 환자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쵸? 새로운 환자들이 오고 이제 새로운 게 계속 있을 법도 한데 또 계속 반복되는 것도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2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환자분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치과에 오면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20년이 넘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네, 그래서 치과를 항상 무서워하신다는 어떤 거. 분은 진짜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이 없으신데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리셨던 분도 있으세요. 오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요? 아니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너무 아프신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오시기가 무서우니까 그쵸. 미루고 하시다가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 여성분이셨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기 낳을 때보다 더 아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오시는데 결국에는 병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아프셨을 때 오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출 수가 있는데 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참다 보니. 그렇죠. 못 오는 그렇게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치과에서 그 치료의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치과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너무 사실 공감이 갑니다. 이 치과는요. 네. 특유의 그 냄새만 맡아도 무서워요. 예, 그 이제 치아를 깎을 때 네. 이제 나는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코가 무뎌져서 그런지 익숙하시겠죠. 익숙해서 네. 별로 안 나는데 그런 게 또 공포를 조장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소리. 맞아요. 네. 소리요. 소리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소리가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그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사. 마취 주사요. 네, 마취 주사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른데 주사 맞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네. 이제 구강 안에 주사는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절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실제로. 근데 본인이 알고 계세요. 자기는
맞으면 기절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사를 맞다가 기절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기절해도 의식은 있으신데 이제 네네. 몽롱한 거예요. 네, 깨우셔야 그게 돼요. 너무 극도로 이제 공포감을 느껴서 그쵸. 생긴 예, 기절인 거죠?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네네. 거의 공포심인데 그분은 제가 처음에 기절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으세요. 아, 그래요? 많이 극복하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치료의 두려움에 있어서 치료에 뭐 받을 때 아픔과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아픔과 뭐 겁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마취에 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네. 그리고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또 잘 알면은 사실 좀 덜 무섭잖아요. 그쵸? 예, 예. 알면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과에서의 마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건데 네. 이 마취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좀 간단한 거부터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우선은 한국말로는 국소 마취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local anesthesia인데 이거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분 마취. 그렇죠. 부분 마취죠. 우리가 뭐 치아만 마취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데는 마취될 필요 네. 없는데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topical anesthesia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벤조케인이라는 그런 성분을 이용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오라젤이에요. 네, 오라젤 어른분들 다 네, 잘 네. 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디 아프면 이제 뭐 오라젤 바르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표면만 이렇게 마취하는 겁니다. 겉 표면에 예, 마취를 예. 시키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그 마취를 하기 전에 잇몸이나 안에 부분을 마취하기 위해서 바늘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오라젤 같은 그런 성분의 벤조케인을 써요. 연고 그쵸. 같은 거죠. 연고 마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 치아 교정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이때니까 굉장히 옛날인데 그때는 제가 치아를 발치를 좀 해야 됐어요. 네, 교정을 예, 그쵸.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마취 주사를 네. 그때는 연고 마취를 없이 그냥 바로 주사 마취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치과를 또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또 딸기 향이 나는 네네. 이 연고 마취를 먼저 바른 다음에 네. 마취 주사를 넣으시더라고요. 네.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생겼구나. 이 딸기 향이 나는 연고 이게 뭐지?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연고인 것 그쵸. 같네요. 이제 좀 얼얼한 거예요. 네네, 그게 얼얼해지는. 완전히 바늘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없애주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 또 어떤 분들은 알고 꼭 그거를 연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조금 덜 아플 수 있게. 그렇죠. 먼저 이제 그런 표면을 것이고 마취하는. 그 성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벤조케인인데 그런 성분이 그 오라젤에 있는 성분이. 그 오라젤 이렇게 받으면 입술 얼얼하고 얼얼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아주 표면적인 것만 마취를 하는 거예요. 깊숙한 신경이나 이런 깊숙한, 부분까지는 예.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헌데 있잖아요. 네네. 캔컬소라 그러는데 입술 안이란 잇몸 안이 헐었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도 뭐 한 20분, 15분 그러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짧군요. 이렇게 짧게 바르시고 식사를 하시면 뭐 뜨거운 거라든지 아니면 매운 거라든지 접촉이 됐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치통에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또 이 겉에 표면만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오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연고를 발랐더니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플레이시보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써 느끼시는 느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셔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거북할 정도로 이렇게 믿고 계시는데 확신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런데 그 치통에는 효과가 없고요. 사실은 치통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잇몸 살짝 마취해서 그 통증을 덜 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리닝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조금 많이 시린 분들 잇몸이 치아 자체가 시린 거는 그걸로는 마취가 안 돼요. 그렇지만 잇몸이 좀 시린 경우에도 그거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하는데 이제 주사로 이렇게 하겠죠. 주사로 또 부분 마취를 부분 마취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면 주사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사기만 보면은 무섭다고요. 네, 그래서 마취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치과 의사가 그 마취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메디컬 닥터 분들은 보통 제너럴 애니스티지아 이런 거 말고는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뭐 ER 쪽에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은데 저희는 뭐 매일 거의 매 환자마다 모든 치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많이를 하는데 그 전에는 노보케인이라든지 프로케인 이런 종류를 썼는데 요즘에는 라이도케인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라이도케인이 보통 에피가 있고 없고의 또 차이가 있는데 좀 마취가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가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아마 어렵죠. 듣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도케인이라고 하고 자일로케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 그 용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많이 마취제를 쓰는데 이제 제 경험이나 제 치료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마취제를 써도 심지어는 수술할 때는 조금 더 강한 마취제를 쓸 수가 있어요. 더 오래 가고 더 포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심지어는 임플란트 수술해도 똑같은 마취제를 조금 더 쓰면 마취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이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는 또 이제 치과 진료의 어떤 내용이라던가 또 이 유지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마취.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오래 가죠. 오래 가고 강하게 느끼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문의들 예를 들어서 구강 외과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조금 더 힘든 치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마취를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치과에서 마취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프시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아프신데 계속 진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꼭 환자분께 아프시면 이렇게 왼손을 드시라고. 맞아요. 오른손 들면 저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그래서 왼손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취가 확실하게 돼야지만 치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취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취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큰 두려움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마취라는 게 없으면 치과라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한 그런 거죠. 그리고 치과뿐만 아니라 메디컬 쪽도 마취를 해야지만 들어가서 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간단한 치료는 한 2시간 정도 마취제를 해도 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취제와 또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aughing gas라고 그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흡할 때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호핑 그걸 하면 좀 릴렉스하게 해줘요. 호흡을 통해서. 보통 이제 치대에 다니면
여러 가지 많이 서로 이렇게 시험을 많이 합니다. 아, 실험을. 서로 학생들끼리요? 네, 그래서 네. 뭐 심지어는 마취도 치료 안 하는데 서로 해요. 네. 이게 잘 어느 정도로 마취가 잘 되는지. 네, 그거 마취의 네.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테크닉 같은 것도 익히기 위해서 네. 그 환자들한테 하기 전에 이제 자기 클래스메이트끼리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나이트러스 가스도 이제 그 래핑 가스라 그러는데 그게 왜 래핑 가스냐면 이렇게 그걸 하면 자꾸 이제 웃음이 나는 그런 아.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래핑 가스라고 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하는 마취인 그렇죠. 거죠? 이제 네. 호흡 기관으로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제가 처음에 해본 게 이제 치대에서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몽롱해져요. 몽롱해지면서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뭐 반응이 없어지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통증을 못 느끼나요? 그 우선은 좀 편안한 게 있으니까 통증은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거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수면 마취나 이런 것도 예, 수면 아닌. 마취는 이런 네.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사랑니도 발치를 했었는데 네네. 네 개를 다 발치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대 같이 생겼는데 진동기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잇몸 쪽에 대고 저는 처음에 이제 마취는 당연히 주사를 할 줄 알고 네. 마취 안 해요? 이렇게 막 겁나서 여쭤봤는데 이걸로 마취하는 거예요라고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네. 그 마취를 할 때 그 바늘이나 이런 떨림 현상을 일으키는 주사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어떤 페인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돼가지고 이제 바늘이 들어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덜 느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취 연고를 바르고 주사를 그 다음에 넣듯이 네. 그 진동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렇죠. 진동을 이렇게 느끼면 거기 예를 들어서 마취 바늘이 들어가서 그쪽 부분만 만약에 어떤 감각이 있다면 거기가 많이 집중이 돼서 아프실 건데 네네. 이게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치과 원장님들이 마취를 할 때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옆을 잠깐 꼬집어요. 네, 아니면 이렇게 흔듭니다. 입술을. 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분산 효과가 있어서 네. 그 마취 바늘이 들어갈 때나 이럴 때 훨씬 더 느낌이 덜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은 oral sedation이라고 그래서 뭐 약을 밸륨이라든지 뭐 그런 약을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이 모시고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 네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많이 그 oral surgeon들이 뭐 그 사랑니 뽑고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자면서 하는 거 IV sedation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정맥을 통해서 마취제를 투여하고 네. 실제 수술할 때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 이게 수면 마취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네, 맞아요.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저도 작년에 가서 내시경을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억이 참 없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래서 뭐 설명을 해줬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네. 좀 기간이 긴가요? 마취되는 기간이? 아니요. 시간이? 그 시간은 네네. 원래는 이제 그 바로 마취제 들어가면 그 수면 마취하면 바로 넘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끝나고 또 바로 마취제를 넣지 않으면 이제 몽롱한 상태지만 이제 깨어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랑니 발치라든지 복잡한 수술을 할 때 IV sedation 같은 경우는 일반이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이 할 때 네.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치과에서도 마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분들은 마취만 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취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의?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데 마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마취과 치과 전문의께서 오셔서 하시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oral surgeon 같은 경우나 심지어는 periodontists, 잇몸 전문의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치료 자체가 이제 어려운 치료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야지 환자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진료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되진 않겠네요. 수면 마취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네, 저희 잠시 또 노래 듣고 와서 이 치과에서의 마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8월 21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치과에서의 마취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국소 마취에도 또 네. 종류가 있다고요? 이제 주사로 마취하는 거를 말씀을 할 때 네. 이렇게 infiltration하고 뭐 nerve block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환자분들이 뭐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infiltration이란 말은 보통 그 치아 하나만 이렇게 마취를 들어가서 이제 뿌리 근처에 마취를 하는 거예요. 치아 하나에 대한 마취인가요? 그래서 네네.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뼈들의 구성이 듬성듬성할 때 그 마취제들이 쉽게 이렇게 뿌리에 침투할 수 있어서 빨리 마취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위에 상악이라 그러죠. 그 위에 쪽에 밀도가 적을 때 쉽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 하나 치료한다. 그러면 거기 뿌리를 향해서 그 뿌리만 이렇게 마취를 하는 그런 상황을 infiltration이라 그럽니다. 이 치아에 따라서 어떤 치아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른 종류의 마취를 그 위치에 사용하는 따라서 거죠? 조금 다른데요. 네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는가에서 따르고 그리고 얼마큼 이제 깊이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rve block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nerve를 갖다가 블락시키는데 그 foramen이라고 이렇게 nerve가 그 신경이 통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구멍이.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의 길에다가.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아래 그 하악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되게 좀 고밀도거든요, 뼈가. 네네. 그래서 이런 infiltration이 잘 워킹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잘 이렇게 뿌리까지 침투를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신경줄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줄을 막았을 때 치아만 마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술 아래쪽 같은 경우는 네네. 혀까지요. 혀까지요. 혀하고 네. 입술까지 다 이제 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위에도 마취하고 아래도 마취했는데 환자분이 그래요. 위에는 마취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래는 또 마취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느끼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리고 또 아래는 또 심하게 됐는데 위에는 부분적으로 된 것 같고 그런 차이들이 그런 어떤 마취를 하는데 이게 infiltration이냐 아니면 그 nerve block이나 이게 따라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치과에서 맞는 마취 주사를 이제 굉장히 저희가 진료를 받을 때 많이 맞는데 네. 이런 마취 주사가 안전한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또 마취하기 전과 후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네. 궁금합니다. 우선은 보면 그 마취제가 이제 알러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라이도케인이라든지 라이도케인에 들어가는 그 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거기에 트루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 근데 뭐 셉토케인이라는 그런 가 있는데 그 설퍼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퍼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치과에서는 셉토케인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룰이 그냥 알러지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그 마취를 받으면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빨리 두근두근하게 뛴다고 그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치아 마취를 했는데요. 치아를 마취를 네네. 했는데 막 심장이 갑자기 뛰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보통 마취제의 마취 효과를 느끼기 더 오래 가기 위해서
그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성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성분은 성분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제 혈관 수축을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혈관을 수축시키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마취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래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취제를 하는데 혈관에 가깝거나 아니면 혈관에 이렇게 약간 마취제가 들어가면 이제 혈관 수축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혈관이 수축이 되면 심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근두근두근. 심장에서 빨리 보내야죠. 네네네. 혈관이 여기 막힌 것처럼 그쵸. 느껴지니까 심장에서 빨리 보내니까 이제 빨리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위험하거나 한 건 아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1분 정도 있으면 없어져요. 아, 자연히 네, 그래서 없어지는군요. 이제 보통 닥터분들이 할 때 이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이제 환자분한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내가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나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뭐 염려는 하실 거는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마취를 하는 양을 뭐 조절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혈압약이나 뭐 우울증 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마취 그 맥시멈 도시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최대양 얼마큼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거를 봐서 물론 환자 일반 상태 연령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환자분의 몸무게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뭐 라이도케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도 한 뭐 70, 80kg 정도 되시는 분은 뭐 10개 이상도 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네.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군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뭐 30kg 정도면 한 5개 정도까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아이는 그렇게까지 제가 쓸 일이 없나요? 두 개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보통 어떤 상황이 되냐면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치과에 갔는데 마취를 7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번이라는 게 카퓨 하나가 있는데 그게 1.8 ml인데 그거를 갖다가 7을 쓴 게 아니에요. 나눠서 사용하는 그렇죠. 건가요? 일반적으로 여기 한 3분의 1 정도를 이쪽 부분에 마취를 하고 이쪽 부분에 마취하고 이렇게 따르게 했는데 이제 주사 바늘을 7번 넣었으니까 맞아요. 네. 생각하시기에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그 맥시멈 도시지에 다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량을, 것들은 네.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주사를 이렇게 놓을 때 보시면 바늘이 어떤 랜드마크를 통해서 어디에 넣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그곳에 또 혈관도 있고, 네. 머슬도 있고, 그리고 뭐 신경도 있고 다 같이 있거든요. 뭐 혈관이 지나는 길에 옆에 신경이 있고,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보일 때 이렇게 뭐 혈관을 예를 들어서 약간 상처를 입히거나 그렇게 됐을 때 혈관이 터져서 안에서 그래서 히마토마라든지 뭐 좀 붓거나 네. 아니면 멍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도 간혹씩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extensive surgery 같은 경우에는 그 마취제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혈관의 문제 때문에 또 치료 끝났는데 뭐 임플란트 했는데 아니면 뼈 이식을 했는데 여기 뭐 붓고 이렇게 멍이 든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그런 경우도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입을 크게 못 벌리는 경우. 네,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의 그 마취제로 오는 그런 현상들은 reversible 해요. 심지어는 신경이 이렇게 둔하게 되고 마취가 되고 웃을 때도 막 옆으로 이렇게 입이 삐뚤게 이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래쪽에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는 또 별로 예를 들면 안 아팠어요.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치아를 맞을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마취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환자분들 마취 좀 안 아프게 맞는 법 없나? 맞아요. 네. 그게 있기도 하고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의사를 주사를 주는 그 의사의 테크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좌우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아픈 느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입술을 이렇게 흔들면서 마취를 한다든지 분산시키기 예, 위해서. 꼬집다든지. 그리고 환자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건 너무 긴장되시면 네. 꼬집으세요. 오히려 손을. 다른 데를 이렇게 예, 다른 데 꼬집으면은 그거 할 때 들어올 때 꼬집으면 그것도 분산이 됩니다. 아픔이 분산이 예, 돼서 예. 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마취제를 투여할 때 들어오는 프레셔 때문에 느끼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아주 천천히 이렇게 그걸 했을 때 느끼는 게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마취제를 천천히 네. 투여를 했을 때요. 네, 그렇다고 또 병원 가서 마취제 천천히 천천히 놔주세요. 넣어주세요. 네. 그러지는 마시고 네. 이제 그 의사가 이제 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취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쪽 어금니 쪽은 별로 안 아파요. 위쪽 어금니 쪽이 네. 별로 안 아파요. 네. 네. 그리고 nerve block 아래쪽 할 때도 안 아파요. 별로. 그런데 이제 앞쪽, 맞아요. 위쪽 앞쪽에 할 때는 좀 많이 아픕니다. 아파요. 네. 그리고 또 입천장 쪽 할 때, 입천장 쪽 할 때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닥터가 놓더라도 아플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있군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래요. 저번에 할 때는 아팠는데 네. 이번엔 안 아프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반대로 저번에 할 때는 안 아팠는데 이번에는 너무 아프네요. 네네. 네, 그게 이제 테크닉이 바뀌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위치적인 면에서 이제 앞쪽에 할 때는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거는 조금 아픕니다 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더 긴장하시고 어떤 환자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플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맞으니까 좀 덜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이제 아프고 좀 덜 아프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어린이들이 특히 네네. 치과 가기 너무 겁내하잖아요. 성인들도 물론 무서워하지만 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치과 마취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어린 아이에게도 해당되지만 네. 또 어른들도 이렇게 봐서 마취가 풀리기 전까지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마취가 풀리기 전까지요? 이유가 뭐냐면 입술을 깨물거나 혀를 깨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퉁퉁 부어서 오세요. 맞아요. 근데 약이 없어요. 그거는 뭐 염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상처가 나는 거니까요. 상처가 나서 입술 깨물면 많이 붓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한 번도 안 해보면 처음 마취할 때는 되게 용감하게 잘해요.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르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와서 힘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죠. 예.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치과의 마취에 대해서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전해드릴게요. 얼리 인 더 모닝 클리프 리처드의 음성으로 전합니다.